여러분, 의료법규 첫 번째 요점 정의 시작할게요. 혈액 제제예요. 48페이지에 우리 요점 정리한 거 혈액 제제예요. 자, 혈액 제제의 의미는 혈액을 원료로 약으로 만든 거예요. 의약품이거든요. 그럼 혈액을 원료로 제가 수업 때도 말했지만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찌개도 만들고 순두부찌개도 하고 볶음밥도 하듯이 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혈구, 혈장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만들겠다? 전체 피 뭐라고 해요? 전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혈 만들어. 그다음에 이번에는 적혈구만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뭐 백혈구, 혈소판 다 맞을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농축 적혈구 그리고 또 농축 혈소판 그리고 또 화상 환자가 시험 문제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의 성분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장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혈장을 혈액 제제 이름으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선하게 얼린 혈장이라 그래서 신선, 동결, 혈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왕 이걸 만들면서 혈액을 관련해서 의약품도 만드는 거죠. 제약회사 같은 데서.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혈액 제제에 속하는 것은 안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절대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이 있다 그래서 농축 혈색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농축 백혈구 이런 거 없다는 거. 온 혈액 제제는 전혈,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신선 동결, 혈장, 그리고 약품 이런 것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런 혈액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서 담당합니까? 반드시 지금 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먼저 어떤 곳이 한다? 의료기관이요. 그럼 이때 의료기관 하면 종병, 요한, 지정, 의한, 지조 이런 데가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 맞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 이런 거 나오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 그리고 또 대한적십자사 할 수 있는 거 혈액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혈액 제제를 만드는 업자 한마디로 제약회사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러면 조금 전에 혈액 관리 업무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중요하죠. 혈액 관리 업무는 어떤 것 등이 혈액 관리 업무라고 합니까? 막연하게 혈액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거 들어간다? 일단 혈액을 원료로 뭐를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겠죠? 그 피를 뽑아야죠. 세혈. 그리고 거기에 균이 있나 없나 검사. 그리고 완벽하게 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만들어야죠. 제조.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보존. 연락이 오면 공급.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 관리.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외웠었고요. 자, 그러면 체열이 혈액 관리 업무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때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옆 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나는 이것까지는,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외워져요 하면은 그냥 좀 어느 정도 버려도 돼. 그럼 제가 버리지 않고 조금 해야 될 것만 먼저 조금만 몇 개 한다면 1번에 건강진단 관련 요인 있죠. 그럼 이 건강진단을 언제 하는 거야? 체열하기 전에 미리 해보자고. 어차피 체열하고 나서 아이고 체열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 하고 급히 다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체열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봤을 때 뭐를 재어볼 거다? 몸무게 달아볼 거예요. 그럼 이때 남자는 50이 안 된다면 체열 못해. 그 다음에 여자는 45가 안 된다면 못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열이 난다는 거는 감염이 있다는 거고, 감염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 몸 안에, 피 안에 균이 있다는 건데, 그 균이 있는 피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7.5도를 초과하면 안 뽑아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혈압을 볼 건데 그 혈압에서 높은 혈압 수축기, 낮은 혈압 이완기라고 한다면 수축기 혈압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 너무 높으면 고혈압일 것이며 너무 낮으면 저혈압이니까. 그럼 이때 수축기 혈압이 외우실 때 90이면 더블
그냥 두 배로 가는 거예요. 90 안 되거나 180이 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BP가 혈압이 182에 뭐 110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완기도 안 되긴 안 되지만 수축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수축기. 그다음 이번에는 그 사람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80에 50이다. 그럼 그 사람 못 뽑아요. 왜? 수축기가 90이 안 되니까. 아셨죠? 90이 안 되거나 더블로 맞는 180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럼 이완기는 그럼 이것도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완기는 하나만 할 거야. 100 이상인 거. 이완기는 100 이상이면 안 뽑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그 사람 혈압이 150에 100이다. 150에 100이다. 위에 수축기는 괜찮지만 이완기가 100 이상이니까 100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고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심장 말고 맥박도 한번 재어볼게요. 그럼 이때 맥박은 얼마가 정상이에요? 원래 최저가 60인데 만약에 이 사람 재어봤더니 50번이 안 되는 거야. 60번이 아니라 50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뽑아. 너무 섬액이니까. 그럼 50번의 2배, 100번이 넘으면 안 뽑을게요. 너무 빈맥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수축기는 90, 900, 90. 이완기는 그리고 맥박은 50, 900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체중도 재고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맥박을 미리 재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뽑겠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보시면 종류가 쭈루룩 많은데, 그냥 아니라면 몇 가지만 봅시다. 이 중에서 여러분, 감염병 있죠? 이 감염병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뽑을게요.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문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B형 간염이 있다? 안 뽑아요. 왜? B형 간염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혈청 간염이라고 해서 수혈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수혈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혈청이니까. 그리고 C형 간염도 안 하잖아요. C형 간염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별명을 뭐라고 했다? 유사 에이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C형 간염이 걸리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문신이나 피어싱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수혈이 있었어요. 수혈 때문에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B형, C형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이즈 있어도 안 되잖아요. 에이즈도 안 되고, 또 매독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T세포 쓰라고 안 나올 거니까 사람 T세포 이런 거 혈액암 일으키는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감염병이 있었어도 얼마가 지나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말인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한 문제 버린다고 큰일 나진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한번 쭉 옆에 페이지까지 읽어 보시는 걸로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번에 한번 보시면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에서 당연히 임신 중이거나 분만하고 나서나 유산하고 나서 6개월이 안 됐으면 안 뽑아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혈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안 뽑을게요. 여러분 수혈을 받았다는 말은 본인이 피가 부족해서 받은 건데 자기가 남의 피를 받아놓고는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자기도 피가 부족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맞았는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이 안 지나면 안 뽑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혈, 체혈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헌혈하신 분들 있죠. 헌혈할 때 대부분 어떤 피를 뽑았냐면 전혈 400cc까지를 뽑았거든. 그거 뽑고 나서 얼마는 지나야 된다? 2달은 지나야 된다고. 내가 헌혈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 달, 보름 만에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신다면 참고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에서 풀었는데 자,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의 어떤 거냐면 뇌하수체, 유래, 성장 호르몬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 맞으려면 다른 사람의 뇌하 수치에서 성장 호르몬을 추출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하는 사람들한테서 뇌하 수치에서 성장 호르몬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뇌하 수치에 성장 호르몬을 뽑은 그 사람이 뇌에 단백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인자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피를 모르고 뽑았는데 그거를 어린 꼬맹이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를 했어. 그걸 맞은 그 아이가, 수혈을 받은 그 아이가 몇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연변이 인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아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돌연변이 그 인자가 주로 그럼 뇌하고 여러분 어디가 통해? 눈하고 통하잖아. 뇌하고 눈하고. 그래서 눈에 각막을 이식하는 거. 그럼 각막 이식할 때 뇌에 돌연변이 인자가 각막 이식한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예 각막을 이식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사람이 돌연변이 인자를 뇌에서 갖고 있었을까 봐 안 뽑는다고. 그리고 경막은 뭔데요? 뇌막을 경막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 뇌에 혹시 그런 인자가 있었을까 봐 안 뽑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막, 각막 이런 거 이식한 사람은 아예 안 뽑겠다. 그 소리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기타에서 2번에 보시면 나이가 너무 어려도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뽑을게요. 16세 미만인자 그리고 또 65세 이상 인자 안 뽑을게요. 그리고 아무리 헌혈을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긴 한데 저 1년 안에 체열한 게 5번이 넘으면 너무 많으니까 안 뽑는다. 그런 말입니다. 저라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검정 진한 글씨 위주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판단하세요. 아, 이것까지는 나는 안 되겠다 하시면 그냥 버려. 보시고 자 그다음에 혈액 보관 이건 여러분 그냥 전 안 되면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수혈을 받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 생겼어. 그거를 뭐라고 한다?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감염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는 그거를 맞고 나서 시겁했어요. 엄청나게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죽었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장애를 입었다, 입원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사망했다는 말은 없었어. 그러면 의료기관의 장은 얼마 안에 신고한다? 15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자 키워드가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15일 이내 기다리면 안 되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헌혈, 환급, 적립금, 예치금인 거죠. 그럼 이거 여러분 누가 맡겼어? 제가 저희 아들 헌혈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버거킹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이때 이 돈을 누가 맡겼어? 대한적십자사가 누구한테 맡겼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맡긴 돈이에요. 그럼 그 맡긴 돈으로 어떤 거 할 때 씁니까? 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수혈 비용을 보상하기도 하고 헌혈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연구, 조사 이런 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자, 그 환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헌혈하는 사람 명단을 하고 주민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이 사람이 과거에 언제 헌혈을 했고 언제 체열 금지 대상자고 과거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고 하는 히스토리가 입력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지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런 돈을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헌혈증을 발급하는 데는 쓰지 않나요?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예전에 시험 났죠. 헌혈의 날을 정하고, 헌혈에 대해서 공로가 엄청 많은 자에게, 많은 헌혈을 한 사람, 공로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 이랬는데, 이거 수험생들이 누구를 많이 했다? 대한적십자사, 그거 많이 했었어. 왠지 그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훈장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적격 혈액이라고 나왔죠. 너무 중요해요. 부적격 혈액은. 그럼 이때 부적격 혈액은 체열하기에 수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거를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서 대한적 십자사 직원이 봐서 아이고 이 사람 피가 시커멓네? 이 사람 부적격 그러진 않는다고. 그럼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서 매독균이 있으면 부적격,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으면 부적격, 간염 B형, C형 간염이 있으면 부적격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고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럼 정해놔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수혈하면 안 되잖아요. 그 피에 균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폐기 처분이야. 근데 그게 폐기 처분이 바로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가 있다고 절차가 있다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다면 바로 버린다 그게 아니고 어떤 거부터 한다? 발견 즉시 혈액 용기 겉면에다가 뭐를 기록한다? 사유를 적는 거예요. 부적격 혈액 놓고 가로하고 매도 또는 에이즈 간염 이런 식으로 적겠다고요. 먼저 겉면에 사유를 적어 그리고 사유를 적었다 하더라도 적합한 혈액하고 함께 두면 제3자가 눈에 콩깍지가 심처럼 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걸로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부적격 혈액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격리 공간을 보관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별도의 격리 공간에 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격리 공간에 보관해.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버려. 왜 처음부터 안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면에 사유를 적고 두 번째는 적합한 혈액과 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요. 그리고 폐기하고 끝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러이러해서 버렸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셨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참고로만 해. 부적격 혈액을 원래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버리는 건데 버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거 있죠. 자 대한결핵협회는 밑으로 네 번째 줄에 가볼까요? 어떤 게 아니면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 그럼 이때 설치는 왜 합니까? 그런다면 키워드가 나왔어요. 예방, 그리고 또 퇴치, 그리고 또 조사, 그리고 연구. 이렇게 네 가지. 예방, 퇴치, 조사, 연구. 이 네 가지가 대한결핵협회의 설립 목적이다. 절대 진료를 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병원 관리를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그럼 이런 사업을 예방, 퇴치, 조사, 연구를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연구하고 하려면 그죠? 돈이 필요해. 그럼 이때 돈을 국민들이 가가호호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겠죠. 성금 모았어? 그럼 그 성금을 모았을 때 국민들한테도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거를 인터넷에 알려야 될까요? 얼마를 모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국민들도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 모금 사업을 하고 나서 공개해야 될 거 하면은 어떤 거다? 얼마를 총 모았고 그리고 또 사용 명세 어디에 썼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모금을 이번 25년도에 작년 25년도에 얼마를 모았다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모금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 이때 실적 보고서가 뭔데요? 얼마를 모았는지 성과를 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많이 물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데 이때 감염병 예방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가 얼마를 국가가 어떤 걸 국가가 내는 거냐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생각해봐. 국가가 내는 거는 금액이 좀
큰 거 아닐까? 좀 스케일이 큰 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홍보 비용. 이때 홍보가 여러분 TV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그 CF 광고부터 해서 광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돈 어마무시한데 인천시야 니네가 내라 하면은 인천시 막 거덜날걸? 그래서 홍보하는 거 국가가 낼 거고요. 두 번째, 자,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습니다. 니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겠죠. 교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거. 그럼 이때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거 할 때 국가가 내어줘야지 인천시 니네가 연구하라 그럴 순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강사님 아는 분은 월급이 여러분 상상을 못할 만큼 월급 많더라고. 그래서 이때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니까 국가가 일부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 시설을 설치 운영한대. 감염병 시설을 설치 운영한대. 그럼 이거 여러분 시설 설치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여러분 인천시 니네가 내라 인천시 나 몰라라 할걸?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준다? 국가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요. 그럼 예방접종 받고 나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피해가 생겼어? 그럼 그거 보상하는 거 국가가 내어줘야 되겠죠. 국가가 아니라 국고로 부담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 돈은 국가가 내 하는 거에 뭐가 있었냐면 홍보, 교육, 그리고 예방접종률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and 하나가 더 뭐냐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 그럼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는 예방접종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피해가 생겼으면 빨리 그거를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비 그것도 있고 치료비도 있겠죠. 그럼 그 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여러분 국가가 내줘야지. 인천시에서 사람 죽었으니까 인천시가 내라 그럴 순 없으니까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 이런 거 전부 다 국가가 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자 문제에서 감염병 관리에 드는 비용 이렇게 말했어요. 감염병 관리에 드는 비용. 이건 여러분 국가가 낼까 어디서 낼까 그랬을 때 이 말의 문맥이 무슨 말이냐면 감염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방접종 받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예방접종 기른 센터가 이쪽이라고 하면서 화살표 짠짠짠짠짠 붙여놨지. 그 종이값도 들었을 거 아니야. 프린트 값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봉사하는 요원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문진표 작성하는 것도 도와줬죠. 그분들한테 또 돈이 조금 또 그래도 수고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의자 같은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의자 어디선가 공짜는 없잖아요. 빌려왔겠죠? 그럼 빌려왔죠? 그리고 또 문진표 작성하려면 종이값도 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감염병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거는 국가가 안 내. 그 정도는 누가 낸다? 지자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내는 경비에 절대 안 들어가야 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드는 비용 이런 말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럼 감염병 예방할 때 알코올 솜으로 닦았잖아?消毒했잖아? 그럼 그 알코올 솜을 국가야 돈을 주세요 하면 안 준다고. 그럼 지자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역학조사 목적. 그럼 역학조사는 목적이 뭐다? 원인 규명이에요. 원인 규명입니다. 그럼 이때 역학조사 원인 규명,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참고로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이 아이 사망했는데 아무래도 멍이 있는 거 보고 온몸에 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감염병이 아닌가? 혹시 다른 문제가 아닌가? 좀 의심스러워. 뭔가 그런 감염병인 것 같아. 그럼 이거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다? 의료인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그럼 이때 의료인 하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조산사 들어가는 거죠. 조산사까지. 왜냐면 폐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또 원인 밝혀주세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해야 되겠지? 그럼 이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누가 실시할 수 있다? 자, 제일 밑에 사람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아니에요. 보건소장은 그 정도 끝발이 안 돼요. 그럼 제일 밑에 사람들 제가 건강진단 받아. 이번에 격리해. 이건 누구였어?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시도지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높은 사람 감염병이니까 질병관리청장까지 나설 수가 있다고요. 그 말이고 이때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은 조금 언제 나서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나설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관할 지역 그 말 들어갔어. 그럼 관할 지역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나설 건데 만약에 이 사안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해결이 어렵다 하면 누가 나선다? 질병관리청장이 나선다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그럼 둘 이상의 시도라면 김포시랑 부천시랑 두 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 여러분 되게 그거 크다 그랬잖아. 이거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예방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 있죠. 부작용, 이상 반응에 관한 조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왜 이거 급하게 서두를까요? 지금도 지금 줄 서서 예방주사 맞으려고 기다리는데 하스 예방접종 맞고 사망자가 생겼어. 그럼 그거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나서 빨리 긴급하게 알아봐야 될 때는 시도지사, 시군구한테 맡겨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군구한테 맡겨놨더니 결과가 아직까지 좀 미적지근하네? 뭔가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누가 나서겠다? 내가 나설게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여러분 속도 괜찮아요? 네, 자,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감염병 기본 계획이에요. 감염병 기본 계획. 그럼 제가 계획은 대부분 누가 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는데 감염병에 관한 거, 그거는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혈액관리 종합계획 있죠? 결핵관리. 그럼 이때 감염병 안에 결핵은 들어가기는 해. 근데 워낙 결핵이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니까 결핵에 관해서만 따로 틀어놨어. 감염병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따로 해놨어. 그거에 결핵관리 종합계획이죠. 그럼 이것도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계획은 대부분 5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감염병에 관한 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의논을 했어.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혈액관리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의논하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건 네 혼자서 해. 나랑은 감염병에 관해서 했으니까 혈액은 너 혼자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혈액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리 잘하세요, 여러분. 요 네 가지인가? 네 가지를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또 그 위에 구강 실태 아니 네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볼게.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참고인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할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제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 세 개를 묶어놨어. 감염병 기본계획도 같이 나서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구강 실태조사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감염병 위기관리도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한다고 감염병에 관한 거 그리고 위기관리 대책 그리고 구강 실태조사 그런데 혈액관리 계획은 질병관리청장만 하겠다고요. 그 말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위험 병원체예요. 고위험 병원체. 자, 고위험 병원체는 말 그대로 어떤 거요? 사람들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위험을 주는 병원체를 고위험 병원체라 그래.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준다는 말은 생물 통화의 목적으로 많은 다수 사람들에게 해를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갖고 나오다가 외부로 잘못해서 유출됐어. 우리 드라마상이나 영화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출됐어. 그랬을 때 심각한 문제를 주는 병원체를 뭐라고 한다? 고위험 병원체. 용어 정의 물어볼 건데. 근데 어렵진 않은데 위험하다, 병원체다 이 말이 나오니까 고위험 병원체고요. 그럼 이때 금방 그랬잖아요. 고위험 병원체를 내가 국내로 갖고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갖고 들어와서 만약 푹 떨어지면 어쩔 건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감염병은 어쨌든 간에 메인이 누가 알아? 질병관리청장이거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갖고 들어왔대. 그러면 벌이 얼마다? 5년에 5천이에요. 그냥 그 정도 하나 좀 알아두세요. 5년에 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5년에 5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 없이 갖고 왔다. 또 혈액 매매했다. 혈액을 사고 팔았다. 무면허 의료행위했다. 면허증 빌려줬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유기, 폭행, 감금 이런 거 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수 치료를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막 치면 치료해 부르고 강제로 치료를 했다. 이런 거 전부 다 5년에 5천이었거든. 했어요. 그럼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는 받고 들어왔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연구하려면 어느 곳에 장소를 잡아서 설치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설치를 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그 신고를 안 하면 허가는 받고 들어왔어도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이때 벌이 얼마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이 커요. 각각 다 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용어 정의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여러분 용어 정의를 기억하세요. 용어 정의. 근데 어려운 말 아닌데 말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그 말은 뭔가 해외에서 들어왔나 보네. 근데 신종이니 처음이니 번. 그리고 관리 대상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기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 보기하고 전혀 다른 생뚱맞은 거 나올 거니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은 새로운 거 신종이니까 첫 번째 줄에 새로운 병원체 그 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국내로 들어올까 봐. 그래서 신경 쓰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감염병은 메인이 누구라? 질병관리청장인데 누구랑 협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 협의 안 한 거 뭐 있어? 결핵관리 종합계획이요. 그럼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의료 용어 정의를 물어볼 건데요. 그럼 정의에서 자, 의료 관련 감염병은 자, 내가 폴리를 했어요. 환자한테 폴리 했어요. 그럼 폴리 하는데 멸균적으로 안 해서 환자한테 비뇨기 감염을 일으켰어. 그럼 내가 일부러 감염 일으키려고 이 환자한테 한 건 아니잖아. 뭔가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의료 관련 감염병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의료 관련 감염병 병원체가 되냐면 균인데 다약제 내성균이라고 적어놨죠. 자, 말 그대로 해석해 볼까? 다양한 약물의 내성을 가진 균이겠죠.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병은 어떤 단어가 반드시 나올 거다? 무슨 내성이란 말이 나올 거야.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이런 식으로 방코마이신 내성장알균 내성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의료 관련 감염병이에요. 찾을 수 있겠죠? 간단해 내성 그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표본 감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표본이 뭔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발생했을 때 전체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 그래서 전 국민 중에서 오늘 얼마나 생겼나? 그거 할 때요. 전체를 조사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전수조사. 그런데 표본 감시는 전체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인천에 어디, 서울에 어디, 대전에 어디 이런 식으로 뭔가 샘플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거야. 몇 군데 샘플 조사할 수 선정해서 그곳에서 환자들의 발생을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본 감시예요. 그럼